미국 시장이 소폭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약세로 이끌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뭐 FOMC 의사록이 지금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경기 회복까지는 아직도 멀었다, 강력한 저통화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해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뭐 많이 변화를 겪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부담스럽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이야기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행주들이 강하게 상승하게 됐는데, 즉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지원에 대한 부분들, 즉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백신을 맞는 것이 벼슬이 되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를 밑도는 시초가 속출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새내기주죠.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따따상 뭐 이렇게 언론이 뭔가 거품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공모가에 대한 거품 논란, 그리고 최근에 공모가들이 계속해서 시초가를 밑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자,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8일입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좀 그래도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6, 나스닥이 마이너스 0.38입니다. 이 정도 뭐 낙폭이라면 그냥 안 빠졌다, 거의 안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지난 주말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이것은 뭐 잘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통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빵 차고 올라가게 되면 차익 실현 욕구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이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황을 보게 되면 거의 보합 수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장 중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가 장 마감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시장에 뭐 부담감을 줄 만한 요인들이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주가가 마감 시점에서 이제 하락세로 진행되던 것을 끌어올렸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장의 재료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또 투자자들이 시장 괜찮네 라는 생각들, 즉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FOMC 의사록이 일단 공개가 됩니다. 19일이에요. 19일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20일이나 돼야지 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장에서 영향을 줄 건데, 자, 월요일하고 화요일, 오늘 장에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재료 바로 뭐가 있을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월요일날 진행이 됐었고, 이제 화요일 장에서 영향을 주는 모습, 또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시장에 미국이 가장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이야기를 합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우리 경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까지는 매우 강한 완화적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연준 위원이 일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금리 인상할 수도 있죠, 이런 게 아니라요, 아직 멀었어, 조금 더 강력한 그런, 오히려 더 강력한 완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 그렇다면 아직 멀었나 본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연설을 하게 됐는데, 고용 시장이 여전히 우려스럽다. 인플레이션 그까짓 거 일시적입니다.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매우 유동적인 기간이 있으며 미국은 올해 6%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7% 이룰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경기는 매우 좋게 성장세를 보이게 될 건데 여전히 고용 보고서는 실망스러웠다.
이 고용 지표가 지난주에 안 좋게 나왔던 것이 이제 계속 여기 연준 위원들에게 어떤 그런 방패막이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경제 어떤 그 재개에 필요한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했었던 것하고는 이제 조금 멀리 있는 건 아니겠는데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의사록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 좀 생각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라면 네, 상당히 투자자들 마음을 좀 완화시키는, 뭐 아직 금리 인상 멀었네, 괜찮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이라거나 또 경기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경기 회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단단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떨어진 게 많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기대감을 심어줬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한 차익실현 명분을 금리 인상이나 이런 쪽에서 찾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왕 이제 팔아먹기 시작한 거 에라이 지금부터 팔자, 이제는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판다,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UBS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반영해서 올해 S&P 500의 지표를 4,400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현 수준보다 5% 높은 수준인데, 그렇지만은 이제 기업들 실적은 좋아지지만 기술주들에 대한 움직임, 이 부분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의 주가, 이게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술주는 이제 뭉쳐다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뭔가 안 좋다라고 한다라면 그쪽에서 막 바이러스처럼 퍼져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기술주가 떨어지는 것을 다른 쪽에서 메꿔준다라면 S&P 500 지표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UBS 쪽에서 나온 것은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분위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S&P 500의 목표 지표를 높게 잡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기술주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자꾸 이제 그 타겟팅이 되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다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욕을 먹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그 뭐랄까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타겟팅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머스크 리스크가 네, 또 다시 떠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즉 그 미국의 리먼 사태를 예견했었던 투자자 마이클 버리,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것 때문에 이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한다,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5억 달러 이상 매수했다. 즉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다가 5억 달러 이상을 베팅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아니지 않냐, 이 정도면은 야, 이거 뭔가 테슬라 주가 하락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2% 이상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양새들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술주의 전반적인 움직임, 그 중에서도 중심이 테슬라에게 들어갈 수 있겠다. 자, 우리나라 그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테슬라인데, 조금씩 조심은 일찌감치부터 했어야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시장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평가는요, 물가 상승률의 우려가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시적인 것을 보고 있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뭐 등등의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은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나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기업들의 실적이나 경기는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주의 주가 하락은 계속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타남에 따라서 변동성은 계속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쉬운 시장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내린다라면 많이 오른 놈은 내리게 될 것이고요, 내려가 있던 놈들이, 아직 못 오른 놈들이 올라가는 주도주의 바뀜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돈을 벌려면 많이 올라간 주식에서 멀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신 접종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해줘라, 이런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주사 맞으면은 뭔가 인센티브,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니까 뭔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제약을 좀 풀어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러니까 뭔가 뭐 대단히 많이 해주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원래 너희들이 누리던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줄게. 대신 주사를 맞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일단 확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투어가 8%나 올랐습니다. 네, 제가 그때 무료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요. 자, 하나투어가 8%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이 9.7%, 모두투어가 6.7%, 노랑풍선이 4%대 잘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항공주들 좀 올라왔어요. 진에어가 5.8%, 아시아나가 3%대, 대한항공 4%대. 자, 이게 뭐예요? 여행. 즉, 여행 상품이죠? 여행 상품이나 뭐 패키지 여행 이런 것들과 함께 항공 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대체적으로 올 연말 정도로들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더 빨리 진행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신을 접종받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올 연말 정도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잖아요? 늘 그래왔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살아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부가 일단은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면제 뭐 등등의 이런 혜택을 확대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타났는데,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날 주재한 코로나 이 대응 회의에서 백신 접종자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검토해달라라고 관계 부처에게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물론 요청만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뭐 요청했는데 그게 못 돼서 알았어? 그리고 그냥 뭐 이걸 뭐라고 해? 익십이라고 합니까? 익십? 요즘에 그냥 이렇게 뭐 카카오톡 메시지 오게 되면 듣고서 그냥 이렇게 쌩 까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국무총리잖아요. 2인자잖아. 2인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부처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요 국가의 백신 접종 상호 인정 협약에도 속도를 내달라. 이게 뭐예요? 상호 인정 협약을 했다라면 이 국가들 간에는 왕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출입국 시 자가격리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들어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자가격리가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이 면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분이죠. 즉, 그래서 일단은 뭐 공항에 입출국할 때는 이제 뭔가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겠죠. 뭐 평소보다 더 오래 걸린다든지 뭐 게이트 빠져나가는데 뭐 2시간 3시간 걸린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갈 수 있다라는 거지. 면제가 된다는 거.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는 건 바로 게이트만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네,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인센티브로 적용되고 있다는 얘기 되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겠죠. 네, 자가격리 때문에 일단은 못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동남아에 골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사람들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태국인가 어딘가는요, 골프 여행이 있대요. 여행이 있는데 호텔 골프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공항에 딱 떨어지고 나면요, 네, 너무 좋은 거 알려드리나? 네, 공항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2주간 자가격리 아닙니까? 2주간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공항에 떨어져. 그러면 버스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야, 타 해가지고 딱 태워가지고 호텔로 들어가면서 격리가 시작돼요. 격리가 시작되는데 호텔 내에 뭐가 있느냐? 골프장이 있어. 그럼 거기 2주 동안 골프만 치다 오는 거야. 자가격리 상태니까. 그러니까 뭐, 외국에 가기는 갔으되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뭐 여기도 이제 뭐 이 상품에 대해서 말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외에 가서 뭐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이제 머리 끝까지 차올랐다는 얘기죠. 이제 빵 터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자가격리 면제가 된다라면 이제 그냥 골프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극단적인 어떤 수요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요까지도 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행주들 관심을 꾸준히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매수 타임을 잡는 것은 약간 네
포지션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공모주. 네, 공모주. 세 번째 이야기. 네. 공모주의 그 약간 회의적인 발언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모가를 밑도는 시초가 속출. 이제 예전 같지 않아. 뭐,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말씀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 네.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에서 뚝뚝 소리 나고 삐걱삐걱 될 때마다 아이고, 예전 같지가 않아. 네. 어제가 성년의 날이었는데, 네. 걔네들도 그런 얘기 하려나요? 아이고, 10대가 좋았는데, 어디서,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초 이제 공모주, 네, 공모주들이 이제 막 시작하면서 이제 공모 첫날, 이제 상장 첫날 빵 하고 나가는 것. 근데 지금까지는 따상, 따상상 이런 거 가지고 말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고 청약 물량이 몰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이제 SKIT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저물고 있어요. 자,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일 때는요, 시장에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공모주 같은 데도 청약률이 막 몰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많이 쏠리게 되는데,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공모주에 대한 인기도 좀 줄어들긴 합니다. 줄어들기도 하고, 약간 이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싶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투자금을 빼는 경우도 있고, 또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걸 빼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고요. 뭐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IPO의 전성시대는 끝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는 가장 문제가 누구냐?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업이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왜냐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주식을 상장시킨다는 거, IPO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조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조달하겠다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 또, 공모 가격이 이렇게 빵빵 치고 올라가면 내가 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모가보다 더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일단 돈을 조달하긴 조달해요. 공모가가 형성이 될 테니까. 그렇지만 주가가 떨어지면서부터 계속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조달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인기가 막 없다 보면 이 공모 가격 자체도요, 좀 안 좋게 형성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힘들지. 네, 힘들어. 기업이 돈을 조달받기가 힘들어지고, 또 기업의 어떤 이미지 타격까지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즘에 눈치를 보고 있죠. 예전에 바이오 종목이 막 나갈 때는 바이오 기업들이 막 IPO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규 상장하는 거, 나도 바이오예요. 그러면서 막 올라오는 거. 이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막 올라갈 때는 나도 기술주예요. 막 이렇게, 기업 공개하면서 들어오는 것처럼 다 그때가 있는데, 지금 이 신규 상장시키려는 이런 기업들이 약간 눈치를 조금 보고 있다는 거죠. 공모 가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높게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FM 가이드에 따르면 1월부터 최근까지 상장한 31개의 기업 공모가가 이날 기준 대비해서 17일 날 기준을 봐서 이제 평균 수익률이 37%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모주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37% 정도 수익이다. 대부분이 수익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특히 최근에 청약을 진행한 그런 종목들은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 이하에서 형성이 됐다. 상장 첫날부터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HPO 이런 기업이 있대요. 이런 기업이 있고,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14일날 상장한 게 HPO. 근데 이게 이제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더 낮았어요. 22,000원이었는데 시초가는 2만원. 그 다음에 17일날 상장했나요? 네, CNC 인터내셔널. 이것도 공모 가격이 47,500원이었는데 시초가격이 47,250원. 즉 공모가보다 아래쪽에 됐고요. 13%나 하락하면서 4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청약 경쟁률은 898대 1. 네. 근데 경쟁률이 이렇게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렸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모주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 하시죠. 그럼 이게 지금 청약률도 굉장히 높은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 버린다.
자, 근데 공모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상장하자마자 무조건 던지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장 첫날 사는 거. 이제는 공모 가격보다도 시초가가 밑돌게 된다 그러면, 이제 청약도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뭐 기업들에게도 부담, 요인이 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조금씩 인식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제 공모주들보다도 이제 상장돼서 이제 흐름을 타고 가는 그런 투자를 조금씩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뭔가 분위기가 막 좋을 때 있잖아요. 즉, 바이오 종목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테마나 어떤 그 관련주들이 막 좋아지거나 시장이 너무너무 좋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공모주들은 네,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수요가 많이 몰리고 이제 분위기가 주가 상승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하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이럴 때는 공모주 청약 그렇게 재미 못 본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FOMC 의사록을 앞두고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재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재료라는 것은 나쁘게 발표가 되지 않았고 시장에 참여 중인 사람들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은 계속되고요. 종목들의 변동성은 계속 나타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줘라. 그래서 여행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뭐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조금 더 구체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행주들,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당연시 되겠죠? 네, 당연시 되는 부분일 테니까 이제 매수를 하셔도 좋긴 좋은데 시점을 조금 잘 잡아야 될 것이다. 지금 매매하기 약간 애매한 포인트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모가를 밑도는 시초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들 이제 한물 간 거 아니냐? 네, 약간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는 지금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시장의 운영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규칙을 모르고 어떻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투자도 게임과 마찬가지로 거래하는 법을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상승하는지 어떤 종목이 하락하는지 그런 것조차 그런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매한다? 아니겠죠. 적어도 어제 저녁 방송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적어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있는지, 재료는 뭔지 정도는 내가 스스로 분석할 줄 알고 덤벼라 이 얘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물렸어. 근데도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시장 때문이야, 뉴스에서 추천했기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데 누구 때문이죠? 간 때문은 아니죠. 나 때문이에요. 네. 간 때문 아니야, 나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모든 투자의 책임은 네. 그 손가락에 있다라는 거,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거기에 대한 적어도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지식 정도는 우리가 챙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성공 투자 꼭 이뤄내시기 바라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